안녕하세요. 물품 누나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필기 2과목 23년도 1회차 기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 필기, 기계 필기 2과목이 항상 어렵죠. 어려워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3번 R은 15옴, 그 다음에 리액턴스 25옴인 직렬회로에 220V 각도 0도씨가 나왔죠. 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딱 봤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일단은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성 저항인 Z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우리는 몇 암페어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괜히 여기 각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값을 또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전류 암페어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V는 IZ, 여기 미다스 Z가 있죠. IZ고 그 다음에 I는 Z분의 V죠. 여기 합성저항은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 X가 이제 25이죠. 그래서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V, V는 주어졌죠. 220으로. 그래서 220 위에 넣고 그 다음에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분의 220을 하면은 9.8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9.8A가 나온 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더 있었어요. 일단은 이 세타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세타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라고 합니다.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아래쪽에 R, 그 다음에 위쪽에 아랫변에 R, 그 다음에 윗변을 리액턴스 XL, 그리고 이쪽을 합성저항 Z값으로 둬서 이 세타 값을 구해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구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세타 값을 구하는데, 자, 탄젠트 세타는 R 이거분의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거든요. 탄젠트라는 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분의 10분의 20. 이게 10이고 이게 20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22인데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는 10분의 20 해서 63.4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것도 이번에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세타 값을 구하는 이유가 뭐다?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참고사항으로 유도성 코일회로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진 전류가 흐른다.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진 전류가 흐르고, 유도성은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용량성 콘덴서 회로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리액턴스가 코일이기 때문에 코일은 마이너스, 콘덴서는 플러스예요. 이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타 값의 각도를 구하고 그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희가 붙여와야만 하는데, 일단은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콘덴서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일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나중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콘덴서는 플러스인데 그 이유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세타 값은 이 R분의 X, 밑변분의 높이로 구한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렸고요. 10분의 20. 탄젠트 세타는 10분의 20. 그래서 세타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인버스 10분의 20에서 각도 63.4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보려면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콘덴서일 때는 플러스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필요 없이 여기서 문제를 이제
계산하고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 세타 값을 구해야 된다. 이 세타 값은 탄젠트 값으로 구한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아래 저항, 위에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해서 이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로 이 각도 세타를 구한다. 그리고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다. 여기까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위상차가 뭐고 유도성 코일에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진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 위상이 뒤처진 게 어떤 거지?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코일일 땐 마이너스, 콘덴서일 때 플러스다. 그래서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이유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진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콘덴서일 때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게이트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딱 보시고 그냥 이거는 출제가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화 게이트다. 그래서 오화 게이트는 한 개라도,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입력값이 어떤 값이 있다면 그냥 출력 값이 입력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써놨습니다. 오화 게이트. 한 개라도 입력값 5V가 있다면 출력이 5V가 된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여기 이제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 회로가 그냥 오화 게이트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이건 아마 오화 게이트, 엔드 게이트밖에 안 나오는데 이 회로는 오화 게이트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다 이 저항 쪽으로 다 가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각각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라도 입력가 5V가 있다면 출력이 5V 된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5V가 있고 여기도 5V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V가 가고 이 5V가 갑니다. 그리고 이 5V가 어쨌든 대진이 0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압이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를 때, 자, 출력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5V가 이 저항 쪽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이 5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값이 5V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도 시험에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게 엔드 게이트. 이렇게 생긴 게 엔드 게이트. 이렇게 생긴 게 오화 게이트. 이렇게 엔드 게이트인데, 자, 보시면은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이 세모 있으면, 세모 있고 짝대기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자, 보세요.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엔드는 두 개 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인데, 자, V, A, B, X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V가 5, 그 다음에 A, B가 0. V가 5, A, B가 0이에요. 자, 그러면은 5고 0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죠. 그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죠. 그러면은 자, 5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저항이 있어요. 저항에 다 전압을 다 소진시켜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이 출력이 밑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게요. V가 5, 그 다음에 A가 5, B가 0. 그러면은 같을 때는 안 가고 이렇게 가겠죠. 0일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압이 흐르니까. 그럼 갈 때 역시 여기도 5가 이 전압에 이 V가 5일 때 이 5의 전압이 이 저항에 다 써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력에는 여기 이 점에서 출력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5, 0, 5일 때는 5, 그 다음에 0, 5일 때는 자, 5, 5일 때는 안 가고 5, 0일 때 이렇게 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압 5V가 이 저항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 출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 5 다 똑같죠? 5 똑같을 때니까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일로 갈 일이 없어요. 이 저항에 전압이 이렇게 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 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일 때는 5일 때 X 출력이 5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3번, 4번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는 이제 V나 IZ 합성조합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I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타 값을 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전류와 전압 위성차다. 그래서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한다? 저항분의 리액터스 R분의 X.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고 코일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콘덴서일 때 플러스를 붙인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오드 게이트웨이에서 출력 전압은 OR 게이트는 이 그림이고 AND 게이트는 이 그림이다. 그래서 한 개라도 OR 게이트는 입력값이 뭐가 있다면 그 출력값은 그대로 되고 AND 게이트일 때는 다 똑같이 555, 뭐 111 이렇게 있을 때 그럴 경우에만 출력이 5나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